2차 부등식이라고 하면 뭐 이런 거죠. x에 대한 뭐 이렇게 다항식이 하나 있어요. 얘가 뭐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거나 크거나 같고 이런 기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부등식이죠. 그치? 근데 이렇게 한쪽으로 몰았을 때 얘가 x에 대한 2차식이면 얘가 무슨 부등식이다? 2차 부등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면 너 얼핏 떠오르는 게 이런 거잖아. 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1차 부등식 했을 때 어려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맞죠? 1차 부등식 했던 거 기억나죠? 예를 들면 이런 거 2x 플러스 3이 0보다 크대. 그럼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 좀 구해봐 이러면요, 그냥 너가 뭐 하면 되냐면 대수적으로 이렇게 풀어버리잖아요. 이렇게 풀어버리죠. 그치? 전혀 어려울 게 없었단 말이야. 그럼 왜 그러냐면 1차니까 되게 간단해서 그랬던 거지. 그치? 이거는 뭐로 한 거냐면 너가 식으로 풀어냈죠. 이렇게 그냥.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냥 식으로만 접근하게 되거든요. 부등식이라는 거를. 그런데 이제 공통수학 1로 오게 되면요, 얘는 사실상 이제 뭐로 접근하셔야 되냐면 그래프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프로요. 오케이? 그래프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너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0보다 클 때 이 부등식의 근종 구해봐 이랬단 말이야. 그럼 이거 같으면 자 봐봐. 이렇게 지금 x에 내가 x로 식으로 그냥 쭉 풀어내기가 어렵단 말이야. 맞지? 그럼 얘는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이차함수랑 y는 0이라는 뭐? x축이지. 얘 위치관계로 파악을 해보는 거야. 봐봐. 이차함수가 x축보다 어디 위에 있을 때, 어떨 때? 더 클 때니까 뭐야? 함수값이 더 크다는 이야기는 위에 있어야 되지. 그럼 너한테 물어보는 게 얘가 얘보다 x축보다 위에 있을 때의 x 범위 좀 구해줘 이 얘기지. 얘가 x축이고 그 다음에 얘가 x축과의 교점이 뭐랑 뭐야? 미안, 3을 바꿀게. x축과의 교점이 뭐랑 뭐야? 1이랑 3이지. 1이랑 3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럼 얘가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x 범위가 이거지. x가 1보다 작고 3보다 클 때 x축보다 위에 있잖아. 이렇게. 맞아? 이 범위를 구해달라는 이야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결국에 2차 부등식이라는 게 뭐다? 그래프를 얼마나 잘 그려내고 네가 해석할 수 있니? 이거란 말이야, 결국에.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조금 집중을 해갖고 갈 건데, 봐봐. 그 처음에 2차 부등식도 있죠, 옆에. 그죠? 그래서 맨 위에다가 적어놔요.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파악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요. 자, 여기서부터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파악해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2차뿐만이 아니라 이제 네가 미적하고 나서 3차, 4차 배워도 똑같아져요, 그때부터. 아시겠죠? 다음 밑줄 하나요, 그 아래. 다음과 같이 좌변이 미지수 x에 대한 2차 부등식, 2차식인 부등식을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 밑에 박스 보시면요, 2차 부등식에는 다음과 같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라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럼 내가 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잖아요. 봐봐.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얘가 x축과의 교점이 뭐랑 뭐야? 마이너스 2랑 3인 거 알죠? 그치? 이렇게 빠르게 구해냈지. 자, 그랬을 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클 때.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을 때. 그럼 이제 봐봐. 이 부등식을 그래프의 관점에서 보면 얘는 x축, 얘는 2차 함수 이거지, 그치? 그럼 말뜻이 어떻게 되냐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x 범위가 얼마야 이거지, 그치? 그럼 이 그림 봐봐. x축보다 2차 함수가 위에 있을 때는 이 범위지,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그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3보다 클 때구나. 첫 번째 이렇게 되죠, 바로. 얘는요, 봐봐. 얘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디 있을 때? 아래에 있을 때 범위지, 그치? 아래에 있을 때 범위는 어떻게 돼? 이거잖아, 지금. 이렇게 아래에 있잖아, 지금. 그렇죠? 얘는 x가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지? 맞습니까? 이렇게 그래프로 네가 해석해서 접근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럼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어떻게 정리를 좀 해나갈 거냐면 그 아래 보이죠? 거기 박스 보이지? 그치? 봐봐. 너 그 앞에서 그 얘기 좀 먼저 해야 되는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서 결국 핵심은 뭐였냐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은 뭐랑 똑같았냐면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과 똑같았지. 2차 방정식의 실근은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과 똑같았지. 기억나죠? 자, 그럼 봐봐. 얘가 만약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대? 그럼 실근이 몇 개야? 2개지. 그럼 교점이 몇 개였다는 이야기야? 2개지.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야. 그럼 실근이 몇 개야? 1개. 중근 1개지. 그치? 얘가 이래. 그럼 허근이 2개지. 그럼 교점 있어? 없어? 없다는 이야기지. 맞아? 이렇게 지금 위치관계를 한번 파악을 한 뒤에 한번 볼게. 그럼 봐봐.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해가지고 표가 하나 있을 거야.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작고, 그 다음 판별식이 0보다 다시 0보다 작고 0이고, 이렇게 돼 있고, 이때 내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를 그려낼 건데, a가 양수일 때 가정이야. 최고차함계수 양수일 때라고 볼게, 오케이? 그럼 봐봐.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야.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하지, 그치? 그런데 판별식이 0보다 커? 그러면 교점이 몇 개? x축과 교점이 2개지. 얘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 그치? 얘는요? 교점이 1개여야 되지. 그럼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그치? 접한다 그러죠? 얘는 붕 떠 있어야 되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치? 그럼 봐봐. 내가 지금 그래프를 그려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그러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해좀 구해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여기가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할게, 이 교점을. 그 다음에 얘도 알파라고 합시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봐봐. 이거 한번 볼게.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디? 위에 있을 때지. 그럼 x가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고, 그지? 얘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니까 x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어야 되고, 맞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등호만 포함되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거나 같아야 되니까 등호 포함되겠죠, 여기서. 얘가. 여기까지 오지, 그치?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봐봐. 이때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맞지? 그럼 얘는 딱 뭐 하나 제외야? 알파를 제외한 모든 x에 대해서 x가 뭐가 들어가더라도 항상 위에 있지. 맞아요? 그 다음 봐봐.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뭐가 들어가도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 가능해? 없지. 그럼 얘는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없죠. 맞아? 그 다음 얘는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얘는 그냥 알파까지 포함이지. 모든 실수인 거지, 이렇게. 얘는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뭐밖에 없어? 알파밖에 없지. 딱 알파 때 0이니까. 그러니까 x축이 되는 거잖아, 그치? x는 알파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자, 얘는요? 0보다 커야 돼? 그럼 뭐야? 모든 실수이지, 그치? 뭐가 들어가도 다 위에 있잖아. 그 다음에 0보다 작아야 돼? 있어, 없어? 없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모든 실수지. 얘는 없지, 해가. 맞아? 이렇게 네가 위치관계로 파악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 정말 다양한 형태로 나온다. 2차 부등식은. 그럼 물어보자. 이거를 외우는 건 빡통 중에 빡통이지.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이거 외워? 말이 안 되고 너가 2차 부등식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2차 함수랑 위치관계를 봐야 되는구나. 그래프의 위치관계를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봐놓고 거기서 네가 해석이 들어가는 거지. 그려놓고 해석인 거지 외우는 게 아니야. 알겠죠? 물론 이제 자주 나오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 정도는 그래도 외울 수 있단 말이야. 이거 2개 정도는 외우는데 특히나 뭐 이런 거 항상 성립하는 거 이런 것들도 몇 가지는 이제 풀다 보면 외워지는데 처음에 이 표를 보고 너한테 외워라? 말도 안 되지. 못 외워요, 너.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의 위치관계로 보는 거구나 해서 위에 적어놔. 결국에 그래프 그려놓고 위치를 해석하는 겁니다.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옆에다가 그래프를 그리고 위치를 해석한다고 적어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얘가 2차야. 2차인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인 거야.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이렇게 됐대. 오케이? 이렇게 됐대. 이쁘게 실근 2개가 있는 경우야. 실근 2개. 이 경우는 너무 많이 쓰이니까 이제 외워놓자 이건데 얘도 그냥 그래프를 한번 그래서 살펴보면 이런 거거든.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알파, 베타잖아, 이렇게. 맞지? 인수분해가 저렇게 됐다는 이야기는 x축과의 교점이 알파랑 베타였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봐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가 되는 거냐면 왼쪽에 적고 할게. 얘가 너가 딱 2차 부등식을 봤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 근은 요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 범위니까 요 범위잖아, 그치? 그 얘는 어떻게 써버리면 돼?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고 이렇게 쓰면 되지, 그치?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안쪽 범위 이렇게도 부르고. 얘는 x가 0보다 그러니까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x가 어때야 돼?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커야 되지. 그 얘는 바깥쪽 범위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럼 봐봐. 밑에 건 이제 등호만 추가해주면 되니까. 너가 이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이제 몇 가지 외우다 보면 2차 부등식을 봤단 말이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대. 그럼 이거 원래는 이거 그래프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이 1이랑 2고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 이건데, 맞지? 이건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얘가 인수분해가 되잖아. x-2, x-1이 0보다 작다 이거지, 그치? 이런 거 그냥 바로 뭐 어떻게 써버리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되잖아, 안쪽 범위로. 외워놓고 쓰는 거는 가능하다고, 이 정도는.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풀게 된다. 예를 들어 2차 부등식 고놈의 좌변이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 x축과의 교점이 알파 베타이니까 안쪽 범위인 거 바로 알 수 있다고요. 됐죠? 다음 페이지요. 그 어드바이스 보시면요, 근데 결국에 이런 거거든. 봐봐. 얘가 봐봐. 이 부등식 있잖아요. 부등식. 이 부등식의 해가 이건데 해의 경계를 봐봐. 1이랑 2지. 1이랑 2지. 이거 누구의 근이야? 이거의 근 아니야? 이 방정식의 근? 그래서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뭐랑 똑같다고요? 방정식의 실근이랑 똑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방정식의 실근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너가 어렸을 때 1차 부등식 배웠을 때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대. 사실 이것도 위치관계로 보면 이랬던 거거든. 봐봐.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x축이잖아. 그치? y는 0. 그다음 y는 2x 플러스 1이면 증가하는 증가함수잖아. 이렇게. 그 x절편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직선이 x축보다 어디 위에 있을 때? 위에 있을 때지. 그럼 그때 x범위가 이거잖아, 지금.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가 얘의 근이야. 이게 해석이 이렇게 했던 거죠. 원래는 그래프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근데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냥 대수적으로 풀어내면 되니까. 그런데 봐봐. 이때 마이너스 2분의 1을 봐봐. 이거 뭐의 근이야? 2x 플러스 1은 0. 얘의 근이지, 그치? 즉,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뭐랑 똑같다? 방정식의 실근과 똑같아. 알겠죠? 이거 나중에 복잡한 부등식 다룰 때 얘가 아예 근본이 돼버립니다. 그냥 기본이 돼버려. 문제풀이에. 알겠죠? 네. 그래서 그 아래 거 볼게. 얘 보여? 얘 봐봐. 여기다 할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치? 맞아요? 그 얘도 이제 바로 그려버려. 봐봐. 얘가 어쨌든 해의 경계가 얘 근일 텐데 뭐랑 뭐야? 마이너스 3이랑 1이지. 그 는 0에 마이너스 3과 1이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범위는 어디겠어요? 여기랑 여기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바로 그려갖고 네가 해석해낼 수 있다. 그 아래 보시면 뭐 2차 부등식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하잖아, 그치? 쌤 이거 위로 볼록한 건 따로 안 다뤄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위로 볼록한 거는 그냥 뭐 하면 되냐면 네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버려서 양수로 바꿔버리면 되지, 그냥. 따로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밑줄. 2차 부등식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일 때 풀이 방식은요, 부등식의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양수로 바꿔버려. 그 다음에 풀어내면 되죠, 그냥. 맞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들면 내가 너한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다의 근 좀 구해달래. 오케이? 그럼 봐봐. 원래 같으면 얘가 그냥 그러면 돼, 이 상태로. 얘 위로 볼록하잖아요. 그 x축과의 교점이 뭐랑 뭡니까? 3밖에 없죠, 3. 그 얘는 이렇게 됐던 거지. 맞아? 야, 그러면은 얘가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 근이니까 뭐야? 3 제외 전부 다지. 3 제외 전부 다잖아, 그치? 이게 근이잖아?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쌤 저는 얘가 마이너스여서 매우 불편한데요 해서 마이너스 곱해, 이렇게. 그럼 이렇게 바뀌었죠, 그치? 그럼 얘도 내가 한번 그려보면요, 얘가 아래로 볼록한데 여기 3에서 접하지. 그 0보다 크다잖아, 그치? 그 얘의 근은 뭐가 되는 거야? 3 제외 모든 실수 x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라고, 사실상. 알겠죠? 네. 그래서 그 밑에 얘 한번 볼게요. 맨 아래 얘 보이죠? 해보세요, 한번. 자, 나는 이제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하냐면 2차 부등식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딱 봐도 인수분해가 바로 돼? 안 되지. 그럼 나 뭐 확인하냐면 얘 판별식 확인하거든? 얘 판별식이 어때? 0보다
작지? 그럼 얘는 x축과의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지.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하면서 붕 떠있다는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아야 되는데 어떤 x가 들어가더라도 얘가 그게 가능해? 안 되지. 그럼 얘는 근이 있어 없어? 해가 없는 거지 얘는. 근 또는 해가 없는 상황인 거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치? 맞습니까?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차 부등식의 작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치? 자, 밑에 이 말 뜻이 뭐냐면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주어지면 그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던 것처럼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근이 주어졌을 때 너가 그 2차 부등식을 작성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만 보고 식을 작성해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때 어떤 걸 이용하느냐, 밑에 밑줄.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2차 부등식의 해 경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맞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주면 두 근이 주어졌을 때 그냥 2차 방정식 작성한 뒤에 부등식만 어떻게 뭐 해결해주면 된다 이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2차 부등식의 작성이라는 게 근이 주어졌을 때 부등식을 작성해라 이 얘기인데 이 근이 2차 방정식의 근임을 이용을 해주면 만약에 내가 너한테 야 알파랑 그러니까 베타 사이에 있다 이거를 근으로 가지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 좀 세워봐 이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봐봐 얘 있잖아 너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면서 근이 알파랑 베타인 2차 방정식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x-알파 x-베타 최고차항 개수 1 빼놓고 이거 2차 방정식 작성한 거 아니야? 맞지? 그런데 얘가 요 범위를 가지려면 x가 0보다 커야 얘가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지. 그럼 얘만 이제 결정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나 뭐 한 거야 지금? 2차 부등식을 작성한 거지. 근이 주어졌을 때. 맞아?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야 -2랑 그 다음에 5 사이에 있다 이거를 근으로 가지면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 좀 작성해줘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2랑 5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 작성했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거 그치? 그러면서 제가 저러려면 얘가 어때야 돼?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지 그치? 아이고 이렇게 돼 있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던 거 아니야. -2, 5 이렇게 작성했던 거지 이렇게. 맞아요? 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고요. 됐고. 네, 그래서 밑에 예제 1번, 2번, 3번을 해볼 건데 1번도 별표, 1번 별표가 일단. 자, 예제 1번부터 볼게요. 봐봐. 어지러워. 요 2차 부등식의 근이 이렇대요. 그쵸? 2차 부등식의 근이 이렇대. 그럼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이거 그럼 최고차항 개수가 4고 그 다음에 근이 4분의 1이고 2이려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었다는 이야기니까 2차 방정식을 작성했지. 최고차항 개수가 4이면서 근이 4분의 1이고 2인 2차 방정식을 작성했잖아. 그런데 얘가 이런 범위를 근으로 가지려면 2차 부등식이 이렇게 생겼어야 됐지. 실제 이렇게 생겼던 거 아니야 지금 생긴 게. 얘가 4분의 1, 2 이렇게 생겼던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의 근이 이거였던 거지 그치? 그래서 2차 부등식 이렇게 작성한 거야. 작성하고 해놓고 나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전개를 해보면 4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 이렇게 되네 그치?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9, b는 얼마? 2지. 그래서 a 플러스 b가 얼마? 마이너스 7 이렇게 한 건데 잘 봐. 이렇게 푸는 것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는데 자 이렇게도 가능하지. 아까 뭐라 그랬냐면 2차 부등식의 해 경계는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그랬죠. 방향을 따지는 게 귀찮을 때 이게 훨씬 편한데 잘 봐. 2차 부등식 해 경계가 뭐랑 뭐야? 4분의 1이랑 2지. 그리고 어떤 방정식? 얘랑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4분의 1이랑 2였다는 이야기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요 말뜻에 따르면 4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4분의 1과 2란 이야기지. 야, 그럼 두 근의 합 얼마야? 4분의 9지. 근데 이거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4분의 2랑 똑같지. 그 다음에 곱은 얼마야? 4분의 2잖아, 그지?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하시면 이거 뭐랑 똑같아? 4분의 b랑 똑같지. 아,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9, b는 얼마? 2 이거지,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실 줄도 아셔야 되고 이것도 당연히 아셔야 돼. 오케이? 네. 그래서 2번 3번 해 빨리. 2번 3번 봐봐. 그대로 fx가 2차 함수래요. 그 다음에 너한테 준 게 처음에 함수값 하나 줬어요, 그치? 함수값 하나 줬고 2차 부등식의 근 줬습니다. 맞죠? 그래 놓고 나서 너한테 물어본 게 야 그럼 F4가 얼마야? 이 얘기는요 너한테 결국에 fx 좀 작성해봐봐 이 얘기란 말이야. 맞지? 그치? 그럼 봐봐. 얘가 첫 번째에서 f1은 8인 거 함수값 하나 준 거고, 자 이거는 부등식의 근 줬으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뭔지 모르겠어. a.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x 플러스 3 곱하기 x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2차 방정식으로 했을 때. 근데 얘가 근을 이런 형태로 가질 거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지. 단 이때는 a가 뭐겠어요? 양수일 때겠지, 그치? 맞아? 얘가 양수일 때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3, 0이고 아래로 볼록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생겨 먹어야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즉 x축보다 아래 있거나 같을 때 x 범위가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까지 와? 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데 내가 f1이 얼마라는 걸 알아? 8. 그럼 대입할게. 이게 fx잖아 지금, 그치? f1이면 a 곱하기 4 곱하기 1이 얼마야? 8이었단 이야기지. 그럼 a는 얼마? 2잖아. 아, 그럼 내가 fx 작성 끝났지 이거잖아 지금. 맞아? 이게 fx니까 f4는 어떻게 될 거냐면 2 곱하기 7 곱하기 4겠네. 맞아? 그 얼마야? 56?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예제 3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1차 부등식과 요 2차 부등식에 뭐가 같대요? 해가 같대. 맞아?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있잖아. 이거 절대값 포함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런 거는 이제 바로 하잖아. 이렇게 3 이하야. 그럼 이거 어떻게 했어?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 이거 아니야? 근이? 그래도 마찬가지잖아. 그냥 2x 플러스 a를요 그냥 덩어리로 취급해버려. 그럼 얘는 3 이하 마이너스 3 이상 이거 아니야? 그럼 이거 x의 값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근이 a 넘어가고 2로 나눠버리면 다른 색깔로 하죠.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2분의 3 마이너스 a인 거 보여? 그지? 야 그럼 봐봐. 얘가 누구의 해라는 이야기인데? 얘의 해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부등식의 해 경계인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랑 2분의 3 마이너스 a는 누구의 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 아니야? 네. 맞아? 야 그럼 합이 얼만데?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a지. 이게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1이랑 똑같지. 근각계수의 관계. 그 다음에 곱은 어떻게 해야 돼? 곱은 4분의 9 플러스 아니 다시면 a제곱 마이너스 9잖아. 합차니까 그치?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뭐랑 똑같아? b랑 똑같잖아, 그치? 근각계수의 관계. 근데 a가 마이너스 1인 거 a가 1인 거 구했잖아. 그럼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그럼 b는 뭐야? 마이너스 2네. 아 그럼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2네. 맞아? 그래서 두 개 뭐 해달라고요? 곱해달래. 그럼 ab는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 거지, 그치? 재중 일어나! 밑에 거 4번 별표요. 별표 많이. 그거 외워. 밑에 거. 설명하는 거 필기 잘 해놓고 이거. 너무 많이 나와서. 중3 때 나옵니다 이거. 이번에 나올 거야 아마. 고난도. 새로운 근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네가 이제 도형의 이동, 뭐 평행 이동이라든지 대칭 이동, 확대 축소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바로 기하적으로 해석이 되지만 안 될 때는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 방식대로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fx는 0이래.
방정식이 하나 있다고요. 근데 얘 근이 알파랑 베타래. 오케이?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요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알파 또는 베타가 들어가야 근이란 이야기지. 그래서 내가 이 식을 좀 변형을 할 거라니까.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면 f 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변형할 거야. 그럼 얘 근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여기 뭐로 만들어줘야 돼? 알파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알파. 이걸 알파로 만들어준 x값이 뭐야? 알파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얘 근은 뭐가 된 거야? 알파 마이너스 3, 베타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거지. 맞아? 그치? 또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여기에 f하고 마이너스 x는 0이래. 자, 이러면은 여기 근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알파 또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잘 봐. 또 이렇게 볼게. fx분의 1은 0이래. 그러니까 얘는 근이 뭐가 되는 거야?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지. 그치? 맞아? 그럼 잘 봐. 얘는 조금 특이하거든. 얘랑 얘는요, 어떤 관계에 있어? 근이? 역수근 관계에 있지. 이게 특이하니까 몇 가지 나오게 되는데, 잘 봐. 야, 얘가 fx가 여기 두 개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2차 방정식이었다고 할게. 그 이 말뜻은 뭐냐면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 이렇게 생겼을 때 걔 역수근을 가지는 2차 방정식은 요 x 대신에 뭘 집어넣어라? x분의 1을 집어넣으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x분의 1 집어넣어보면 x제곱분의 a 더하기 x분의 b 더하기 c는 0인데 이거 뭐야? 다항식 아니지. 유리식이잖아. 양변에 뭐 할래? x제곱 곱하겠지. 그럼 어떻게 돼?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뭐야? 0이지. 그럼 잘 봐. 야, 역수근을 가지니까 보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 개수가 어때? 서로? 바뀌었지? 개수가 서로 대칭이잖아. 맞아? 그러면 얘 봐봐. 야, 이거 봐봐. 얘 어때 지금? 개수가 서로? 바뀌었지? 그러면 얘는 이거의 근이 뭐였어? 이 방정식의 근이 8분의 1이랑 2분의 1이었던 거 아니야? 부등식의 해의 경계가 방정식의 근이잖아. 어디? 이거? 이거야? 등모야. 고마워. 이렇게 되죠. 어쨌든. 봐봐. 그럼 얘는 0의 근이 8분의 1이랑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얘는 0이면은 지금 어때? 역수근이지? 그럼 경계가 뭐랑 뭐야? 2랑 8 아니야? 네. 맞아? 그 다음 쌤, 얘가 C가 양수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맞지? 그럼 잘 봐. 얘 있잖아. 얘가 이렇게 해갖고 이 근이 이렇게 나오려면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했고 여기 8분의 1, 2분의 1 이러면 되지. 그럼 A가 양수잖아. 근데 A가 양수인데 그러면 이거 두 개 지금 곱한 게 16분의 1이지. A분의 C가 16분의 1이었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A도 양수고 C도 양수였다는 이야기네. 얘도 양수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던 거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C가 양수, 그럼 여기가 2, 8 이거잖아. 그치? 얘는 이렇게 되는 거 전혀 무리 없죠. 맞아? 그럼 근의 개수는 몇 개야 얘는? 정수라면 정수. 근의 정수의 개수는 7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듣니? 그래서 봐봐. 이렇게 새로운 근의 형태 이용해가지고 너네한테 이런 역수근 물어보는 거는 중3 때도 계속 물어보거든? 이거 네가 유도도 할 줄 알면 베스트긴 한데 한번 해봐요. 별로 안 어려워요. 의미만 파악하시면. 맞지? 그 다음에 뒤로 와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별표요. 이것도요. 시중 참고서나 교재 보면요. 외워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데 미친 겁니다 그거. 네. 옆에 적어놔요. 그래프 해석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그랬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 봐봐. 우리가 식을요. 기호로 분류를 해보면 식이라는 거를 분류를 해보면 등호를 포함한 식해서 등식, 부등호를 포함한 식해서 부등식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치? 맞아요? 좌변 우변이 같다, 좌변 우변이 다르다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봐봐. 등식 중에서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항등식. 특정한 x값에 대해서 또는 특정한 문자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을 뭐라고 불러? 방정식 이거지. 그치? 맞아? 그럼 방정식의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 특정한 그 x값이 궁금했지. 그래서 근 또는 해를 구하는 게 방정식의 포인트잖아. 맞지? 그럼 부등식도 그런 게 있을 텐데 부등식도 어떤 특정한 x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 부등식 이렇게 불러. 특정한 조건이 있을 때 성립하는 부등식이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실제로 지금까지 풀었던 대부분의 부등식은 이거겠지. 맞아? 근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란 말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거든.
이거 공통수학 2에서 명제할 때 배워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구체화시켜서 2차 부등식에서만 보자 이거야, 지금. 2차 부등식에서만 보자 이건데, 얘가 이렇게 있을 때 2차 부등식에 내가 만약에 너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봐봐. 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큰데 단 이때 다 a는 최고차항계수 양수 가정이 아래로 볼록한 거. 야,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조건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자, 첫 번째로요.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잖아, 그지? 근데 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지. 일어나 임마! 이렇게 되지. 재준! 일어나! 아래로 볼록하잖아. 그럼 그림으로 살펴볼게. x축과의 위치 관계가 아예 만나지 않거나 접하거나 두 개이거나 이러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봐봐. 이때는 항상 성립한다고 할 수 있어? 안 되지. 조건이 있잖아. 얘랑 얘 이랬을 때 얘는 조건이 여기랑 여기지. 그래야 x축보다 위에 있잖아. 얘는 이것 때문에 안 되지. 알파 빼고잖아. 조건이 있지. 얘는 가능하네? 아, 그러면 이걸 만족하려면 a는 양수이고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맞아? 그래서 첫 번째 거기 있잖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했을 때 그 아래 얘가 어때야 된다고? a가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고 밑줄. 그거 외우는 거 아니고 해석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오케이? 그럼 또 만약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대. 얘가 항상 성립하래. 그럼 얘는 접하는 것까지는 봐주겠다 이거지. 그럼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얘가 이거 가능하지? 이거 항상 성립하잖아. 이것도 항상 성립하지. 맞지? 얘는 a가 양수이고 판별식이 어때야 돼? 접하거나 안 만나야 되니까 이래야겠네.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대. 미안, a가 양수 가정인 게 아니고 이때는 이거네요. 쏘리.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일단 아래로 볼록해버리면 이렇게 됐을 때 언젠가는 x축보다 위로 올라가 버리지. 그럼 안 되니까 일단 위로 볼록해야 되는 것 같아. 맞지? 그럼 위로 볼록하면 이러면은 조건이 있지. x축보다 아래에 있으려면 조건이 얘 왼쪽, 얘 바깥쪽이잖아. 그치? 안 되는 것 같고 얘도 안 되지.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안 되지. 이러면 돼, 안 돼? 되네. 아, 그럼 얘는 a가 음수고 그 다음 판별식은 어때야 된다? 0보다 작아야겠네 이거지. 그치? 마찬가지로 마지막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얘도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얘는 이것까지는 봐주겠다 이거지. 이것도 되는 거니까 얘는 a가 음수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네 이거지.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그 네 가지 1, 2, 3, 4번 보이죠? 번호.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문제 맨날 나와. 네,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얘 한번 해보세요. 얘. 자, 해가 모든 x래, 맞지? 그럼 모든 x라는 이야기는 그냥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이야기랑 똑같죠? 표현 방식이 여러 가지란 말이야. 항상 성립한다는 이야기를 표현이 참 다양해. 표현이 매우 다양하다고요. 그래서 뒤에서 이따가 정리해 둘 건데 일단 볼게요. 얘가 모든 x에서도 성립하려면 조건을 보니까 그래프로 한번 위치관계를 파악을 해보면 아래로 볼록해야 되는 것 같아. 맞지? 그럼 이거는 모든 x에서 성립하는 상황 맞지? 이거는 안 되지. 뭐 때문에? 이 때문에 안 되잖아. 아, 그럼 이거구나 라고 파악이 됐으니까 최고차항계수 양수인 거 확인됐죠. 그치? 근데 이제 뭐만 확인해 주면 돼? 판별식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거지. 그치? 근데 판별식이 얘가 짝수 판별식 써버리면 k제곱 플러스 k잖아요. 그죠? 얘가 0보다 작아야 되잖아. 이거 풀어낼 때 말이야. 얘도 또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지. 이랬을 때 인수분해가 되니까 마이너스 1과 0 사이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k축 아래로 볼록 마이너스 1, 0 이렇게 돼 있으니까 0보다 작으려면 요 범위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구해내면 되고. 맞죠? 오케이? 네. 다음 뒤로 와서요. 밑에 표현 방식에 대해서 정리해 둔 건데, 표현도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래프상으로 네가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만약에 fx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주어졌고요. a가 0보다 크래.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얘가 어떤 상황이냐면 그래프가 알파, 0에서 x축과 접하고 있대요.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데 알파에서 접하고 있다는 이야기 여기죠. 이렇게 생긴 거지, 지금. 맞아? 그럼 내가 이거를요, 항상 성립한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 첫 번째.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게? 미안, 요거. 얘가 항상 성립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알파 제외 항상 성립하죠. 두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잖아, 이 경우에. 세 번째,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도 이거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뭐가 들어가도 0보다 작은 게 없잖아. 그 다음에 네 번째, x가 알파일 때만 이게 성립한다,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 보고 해석이 참 여러 가지로 나오지. 맞아요? 그래프 그려놓고 네가 판단하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 네, 됐습니다. 밑에까지 됐고요. 5, 6, 7 하고 쉬었다 갈 건데 5번, 6번 먼저 해보세요. 재준아, 너 껌 좀 씹어라. 5번, 6번 볼게요. 결국에 이제 의미를 네가 파악을 해보시면 그냥 말만 보고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거 외워야지, 이런 게 아니라고. 알겠죠?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아래로 볼록한 2차 부등식인데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을 때를 만족하는 x값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해석을 해보니까. 그럼 그림을 한번 네가, 자, 이렇게 됐을 때 항상 성립해, 안 해? 하지? 자, 이렇게 x축과의 위치관계로 기준 삼으라고 해, 안 해? 하지? 이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얘가 판별식이 0이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거잖아, 지금. 그럼 얘를 만족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아래로 볼록한 건 돼 있고 이미. 근데 이것도 봐봐, 짝수 판별식 쓰면 훨씬 간단하지, 이거. 그럼 4분의 d가 어떻게 될 거냐면 1차항의 절반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c니까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3이잖아, 그지?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네. 그러면 2k제곱 마이너스 9k 플러스 7이 0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치? 얘는 2k, k에서 인수분해 되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그럼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7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맞아? 실제로 2차 부등식 네가 그려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인수분해 됐으니까 아까처럼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6번 볼게요. 6번. 야, 얘가 해가 없어야 되는데, 맞지? 네.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한데 자, 이러면은 0보다 작다의 해가 있어, 없어? 있지. 그것도 무수히 많지, 알파랑 베타 사이. 예. 안 되잖아, 그러면. 예. 자, 이거는 해가 없지. 예. 이거는 해가 없지. 그럼 뭐야? 해가 없으려면 이 그림 아니면 이 그림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네. 그럼 얘는 0이고 얘는 0보다 작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도 얘가 해가 없으려 치면은 판별식인 a제곱 마이너스 9a가 어때야 된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지, 지금. 네. 맞아? 그러면 0과 9 사이에 있어야 되네, 이거잖아, 지금. 맞아? 네. 그럼 정수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몇 개야? 10개죠? 네. 자, 다음 부등식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이야기는 항상 성립한다는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맞죠? 해석을 해보니까. 그럼 정리 좀 할게요.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이거 0으로 보는 게 훨씬 편하잖아, 그치? 그럼 정리 좀 해보면 ax 제곱 마이너스 2 a 플러스 1x 그 다음에 플러스 4a가 0보다 크다 이거지, 그치? 맞아? 야, 근데 얘가 항상 성립하려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판단해야 되지. 아까는 최고 차항 계수가 1이어서 아래로 볼록한 거 그냥 안 봐도 됐었잖아. 근데 이번엔 어때? 판단하셔야 돼, 맞지? 그 얘가 만약에 위로 볼록해, 그럼 언젠가는 내려오면서 0보다 작아지지. 그럼 이게 항상 성립하겠어? 그럼 위로 볼록 안 되겠다 이거지, 그치? 그럼 아래로 볼록해야 되니까 얘가 이 경우에는 항상 성립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이 경우에는 안 되지.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안 되잖아. 접하는 지점. 이것도 당연히 안 되지. 그러면은 얘는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a는 양수해야 되는구나 이거지, 지금.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까지 판단해 주시면 얘는 a 플러스 1을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이 0보다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야 되네, 그치? 그래서 이거 정리 좀 해주시면 a가, 이거 할게. 3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이거지, 그치? 인수분해가 3a, a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1이잖아, 그지? 네. 여기가 x축과의 교점이 a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3분의 1, 1이어서 얘보다 작고 크고 이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고 1보다 크면 되는데 단 이때 a가 뭐라 그랬어요?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럼 이거 돼, 안 돼? 안 되지. 이것만 되는 거지, 그러면. a가 1보다 크다가 얘의 답이겠죠. 두 개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내가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2차 부등식은요, 2차 부등식은 뭐 외우는 것도 아니고요, 대수적으로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준 게 뭐냐면 요거 2차 함수 하나 줘놓고 1차 함수 이렇게 하나 줬다고요. 맞지? 그럼 너가 지금 이 그래프에서 주는 거는 이 2차 함수와 이 1차 함수의 위치 관계를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런데 나한테 물어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란 말이야. 근데 해석을 얘가 지금 상태를 보니까 이거 아니야? px제곱 qx 플러스 r 빼기 mx 플러스 m 이거 아니야? 이거 있는 거 보여? 네. 얘가 얘잖아. 맞아? 네. 그럼 다시 돌려보면 얘가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이 mx 플러스 m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범위 구해달라는 이야기지.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요거 2차 함수가 이 직선보다 아래 있거나 같을 때의 교점 이거지, 그치? 아, 교점이래. 범위 이거잖아, 그치? 근데 봐봐, 방정식의 근 뭐야? b랑 d지 지금. 그리고 얘가 요 사이에 있으면 되잖아, 그치? 요 사이에 있으면은 이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 있거나 같잖아. 따라서 x의 범위는 b보다는 크거나 같고 d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지. 이렇게 해석이 되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너 이제 이런 거 많이 보게 될 거거든. 원래는 fx랑 gx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거 두 개의 위치 관계를 각각 해석해 줘야 되잖아. 맞지? 그런데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해석을 할 거면 말이야, 봐봐. y는 fx라는 그래프 하나 그려야 되고 y는 gx라는 그래프 하나 그려야 되는데 둘 다 그리는 게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넘겨. 이렇게 넘겨버리면 뭐가 돼? 이거 그래프 하나 그리고 이거 그래프 하나 그리면 되지.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많이 보게 될 거라고. 얘가 딱 뺀 형태지. 네. 오케이? 그 다음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함수끼리 뺐다 그래서 뭐라 부른다고요? 차이 함수 이렇게 부른다고요. 오케이? 이 차이 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그냥 형태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 일단 지금 당장은 1007번 별표요.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이거래, 그지? 맞아요? 그럼 2차 부등식 해의 경계는 뭐라 그랬냐면 fx 플러스 8은 0의 근 아니야? 얘가 알파랑 베타지, 근이. 이 얘기는 뭐냐면 fx는 마이너스 8이라는 이거의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뭐야?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8이라는 직선의 교점 좌표가 알파랑 베타네? 맞아요? 그럼 얘가 어딘가에 마이너스 8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다음 얘가 이렇게 더 위로 그림 미안. 이렇게 더 할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거니까 그럼 나 이제 뭐만 찾아야겠다? 이거 교점 좌표 찾아야겠다 이거지, 그치? 맞아요? 그런데 있잖아,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1이잖아. 그럼 내가 이 fx를 작성할 수 있지 않아? 네. 얘가 마이너스 2랑 1을 근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최고차항에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었다는 이야기지. 요 2차 함수가. 네. 그런데 얼마를 지나? 0,4를 지나잖아, 그지? 0,4를 지나야 되니까 2차 함수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0,4 지나려면 4는 마이너스 2a지, 그지? a는 얼마? 마이너스 2잖아, 그지? 아, 그럼 fx가 얘가 y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지, 그지? 맞아요? 그럼 알파랑 베타 구할 거야. 그럼 이거 교점 좌표 어떻게 구한다고? 우리 저번 시간에 했다. 교점 좌표 어떻게 구한다고? 차이 함수의 근이었지. 네. 그러면 얘에서 얘 뺄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2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은 0의 근을 구하면 되는 상황 아니야? 그럼 2 나눠버리고 뭐 정리하고 해주면
이거잖아. 그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2네, 그지?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네. 맞습니까? 그러면 알파는 마이너스 3이고 베타는 2네 해서 제곱해서 더해지니까 얼마? 13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다음 3번, 1012번 볼게요. 1010번이랑 1012번. 1012번 먼저 볼게. 답 바로 나올 수 있을걸, 너? 봐봐. 요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뭐의 근이라고요? 방정식의 근이라고 그랬죠? 맞지? 그러면 는 0의 근이 뭐랑 뭐야? 마이너스 3이랑 5잖아, 그지? 맞죠? 근데 이 방정식의 이 방정식 이렇게 생겼잖아, 얘는. 근데 어때?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개수가 대칭이지. 맞아? 그럼 얘는 근이 뭐겠어? 역수근이죠, 이렇게. 맞지? 역수근이잖아.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5분의 1이 경계인 걸 찾아야겠다고 봤더니 3번도 있고 5번도 있고 두 개 있잖아. 그냥 어떡하지 하고 봤더니 봐봐. 얘가 아래로 0보다 작은데 자 이렇게 됐을 때 근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오려면 바깥 범위로 나오려면 얘가 이렇게 지금 얘는 0보다 작다의 근이 이렇게 안쪽 범위로 나오잖아. 아래로 볼록하다고 했을 때.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위로 볼록하다고 했을 때는 0보다 작다의 범위가 이렇게 바깥쪽 범위로 나오지. 맞아? 그러면 A가 뭐였단 이야기야, 얘가? 음수였단 이야기지. A가 음수인데 봐봐. 그리고 두 근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5지. 음수잖아? 그럼 A분의 C도 뭐였다? A분의 C가 두 근의 곱이잖아. 얼마? A분의 C가 마이너스 15잖아. 근데 A가 음수니까 C는 뭐겠어? 양수겠지. 그럼 C가 양수잖아, 이거. 맞지? C가 양수면 얘네 아래로 볼록하면서 교점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5분의 1이지. 맞아? 근데 얘가 0보다 클 때 범위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여기잖아. 그럼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고 5분의 1보다 크겠네 이거지 지금. 그치? 답이 5번이겠네요. 1010번 해볼게요. 해봐요.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뭐라고요?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방정식의 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그럼 그거 이용해 주시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의 근이 뭐라고요? 3분의 1과 1이란 이야기네. 맞아? 그럼 두 근의 합이 얼마냐면 3분의 4고요.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랑 똑같죠? 근각계수의 관계. 두 근의 곱이 얼마야? 3분의 1이고요. 얘가 뭐랑 똑같아? a분의 2랑 똑같죠. 그치? 그러면 a는 얼마냐면 6인가? 이렇게 되죠. 그치? a가 6이고 여기가 6분의 8이니까 b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이네. 맞아? 그럼 a가 6이고 b가 마이너스 8이니까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이거 구해달라는 거지. 그치? x는 4분의 3보다 작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그는 x가 4분의 3보다 작다 이거죠? 다음에 뒤로 와서요. 1014번, 15번 볼게요. 14번, 17번 볼게요. 왜 적어놔? 새로운 근의 형태요? 도형의 이동 관점에서 접근하면 훨씬 쉽지만 지금 모르니까 네가. 얘들아 봐봐. 14번 먼저 보고 할게요. 얘가요 부등식의 해의 경계인 2랑 5는 뭐의 근이었을 거냐면 요 방정식의 근이죠. 그치? fx는 0이라는 두 근이 2랑 5네. 그치? 그러면 얘는 너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f3x-1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뭐랑 뭐였겠어? 알파랑 베타였을 거 아니야. 근의 경계가 알파랑 베타니까. 그럼 봐봐. 이거 아까 새로운 근의 형태 아니야? 얘가 x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지. 여기가 5가 돼야지만 얘가 근이잖아. 그러면 얘를 전체로 2로 만들고 5로 만들어주는 값들이 알파랑 베타였겠네. 그럼 x가 얼마? 1이랑 2죠. 그러니까 1이고 2네. 너무 쉽죠? 네. 그치? 그래서 뭐 해달라는 건데? 알파 베타를 곱해달라고 얼마? 2죠. 1017번 보니까 얘 근이 3이랑 아니 얘 부등식의 근의 경계가 3이랑 4잖아. 그치? 그러면 이 3과 4는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의 근이었겠지. 그치? 3이랑 4잖아. 다시 이 문장이 네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방정식의 실근이야.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알겠어요?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얘 봐봐. 얘는 지금 어떻냐면 그러면 얘의 해의 경계가 있었겠지. 이렇게. 이 부등식의 해의 경계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얘가 이거잖아 지금. x-5의 제곱 뭐야 제곱 아니지. 이거 지워야지. 이거잖아. 그치? 는 0의 근이 얘랑 얘였을 거 아니야. 근데 잘 봐. 야, 내가 얘를 px는 0이라고 할게. 그 얘가 3이랑 4지 근이. 어? 이건 지금 여기 x 대신에 뭐 대입한 거야 얘들아? 그럼 얘는 px-5지. 이거네. 네. 야, 그럼 근이 뭐랑 뭐였단 이야기야? 얘가 3 만들고 4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8이랑 9 아니야? 맞아? 그럼 그랬을 때 얘 해를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방향도 좀 결정을 해주긴 해야 돼. 근데 있잖아. 얘가 지금 뭐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범위가 이렇게 돼 있잖아. 바깥쪽 범위지. 그럼 A가 양수일 때인가 하고 볼게. A가 양수일 때인가 하고 보니까 X축과의 교점이 3이랑 4니까 이거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요거랑 요기잖아. 그치? 아 그럼 A가 양수였네. 그치? 맞잖아 이거. 네. 맞아? A가 양수였으니까 요 놈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A가 양수고 요 교점이 8이랑 9네. 그치? 그리고 0보다 작다 해보니까 여기죠. 그러면은 이게 x가 8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아야겠네. 해석이 이렇게 되죠. 그치? 그래서 얘 해는 8보다 크고 9보다 작다 이거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2차 부등식 얘기가 나오죠. 그치? 그것도 해야 되니까. 18번 볼게요. 별표입니다. 19번도 별표고 20번도 별표입니다. 다 해줄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진도 나간 데까지는 해야지. 앞에도 있잖아요. 앞에 뭐 있는데? 앞에 A 단계? 여기 뭔데? 거기까지 해야지. 자, 얘 해가요. 이거래요. 이랬을 때 알파분의 베타의 값 좀 구해달래. 얘를 풀어내는 방식이 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로요. 절대값 기호를 없애는 방식으로 들어가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얘가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를 나누는 거야. 이렇게 되죠.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절대값 기호가 이렇게 벗겨지고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인데 얘 x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고 이거고요. 얘는 아래로 볼록하고 마이너스 2랑 1이죠.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해야 되니까 x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럼 잘 봐. x가 0보다 클 때 이런 거니까 이거 공통범위는 어떨 거냐면 최종적으로 얘는 이래야 되고, 두 번째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래야 되니까 얘의 범위는 이래야 됐던 거지, 그치? 그럼 둘 다 포함을 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고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치? 절대값 기호를 그냥 풀어내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죠, 그치?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절대값 기호의 성질을 이용할 건데, 어떤 성질을 이용할 거냐면 절대값 x의 제곱이랑 x의 제곱은 항상 같죠. 제곱해버리게 되면, 실수 범위에서 제곱해버리게 되면 이 값이 같을 거 아니야, 항상. 부호가 다 사라, 양수 처리돼 버리니까 둘 다. 맞아? 야, 그러면은 이 식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걸 치환을 해볼게.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이거지. 그럼 얘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고 이거 아니야, 이거? 2차 부등식의 범위가? 야, 그럼 말 뜻이 뭐냐면 절대값 x가 2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잖아, 그치? 그런데 이거 연립부등식인데, 잘 봐. 이거 연립부등식인데 이거는 어떤 x의 범위에서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근이 이거지. 항상 성립하잖아. 야, 절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당연히 크겠지, 당연히. 0보다 크고 나왔 텐데, 절대값은. 그 얘는 마이너스 2랑 2 사이 아니야? 맞아? 그럼 두 개 종합해보면 어떻게 돼? 이거지. 공통범위가. 맞아? 이게 두 번째 방식.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건데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살펴보는 거야. 그래프요.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것만 제대로 그려내면 얘는 x축이니까 너무 문제가 이지해지지, 그치? 맞아요. 얘를 그릴 건데 봐봐. 야, 얘가 그래프가 모양이 어느 때 기준으로 바뀌냐면 얘 경계값을 기준으로 바뀌지. x가 얼마일 때? 0일 때 바뀌잖아? 그럼 x가 0일 때 그럼 0, 뭐 지나 저거? 0, 뭐 지나? 0, 마이너스 2 지나지. 맞지? 그럼 봐봐. 0보다 클 때는 이 오른쪽에 있는 놈이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이거 있잖아. 대칭축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b 대칭축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럼 얘가 꼭지점 여기 어딘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2차 함수인데 얘 지나려면 얘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오른쪽이? 맞아? 그 다음에 자 왼쪽에 있어. 그럼 얘는 대칭축이 얘가 x가 0보다 작으면 저 절대값이 이렇게 벗겨지잖아.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지. 그럼 얘 대칭축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 여기 어딘가에 꼭지점이 있으면 여기 있으면 얘가 여기 못 지나잖아. 이렇게 아르볼록한데 여기 어딘가 있었겠지. 이러면서 얘가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상태가 이렇게 생겼지 지금 생긴 게. 맞아? 그럼 잘 봐. 야,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 그 y는 0이면 여기 아니야? 그치? 그 y는 0일 때 여기와 이 교점 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 y는 0일 때 얘와 얘의 교점 좌표 구하겠다는 이야기는 차이 함수 구하겠다는 이야기고 이거는 0이지, 그치? 그럼 x는 뭐랑 뭐 나와? 2랑 마이너스 1 나오지 않아? 그러면 원래 쌤 왜 두 개 나와요? 이렇게 두 개 있었던 거지, 이렇게. 근데 한 놈이 큰 놈이니까 여기가 2지. 마찬가지로 여기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겠네, 그냥 그대로 해보시면. 그래프로도 접근할 수 있고, 편한 걸로 하시면 되는데, 나는 요 2번이랑 요 3번을 위주로 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네. 1019번도 마찬가지인데, 봐봐. 19번이 이제 이렇게 풀면 훨씬 편하거든.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불편했어. 근데 19번 볼게. 지운다? 네. (19번) 보면 그러니까 2차 부등식 여기가 네가 앞에서 했던 것들 다 종합적으로 막 나오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 맞아요, 여기. 네. 하나하나 문제들이 묵직할 겁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맞아? 그 예를요, 그래프를 이거 따로 그리고 이거 따로 그리면 막 힘들어,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항시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지, 그치? 그럼 물론 이거 이제 절대값을 없애는 방식으로 x가 5보다 클 때, 작을 때 꼭 해보시면 돼. 그런데 난 그래프를 한번 해볼게. 얘가 y, 얘가 y지. 자, 그 다음에 잘 봐. 너 이거 이런 방식으로 풀어내려고 하기에는 얘는 되게 불편하지. 얘는 이렇게 못 풀어내잖아, 지금. 얘가 절대값이 안 씌워져 있어가지고. 네. 맞아? 그러니까 문제풀이에서 야 무조건 이거야 이런 건 없어. 상황을 네가 판단을 하셔야지. 내 얘 절대값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 야, 얘가 어디서 꺾여? 아니, 어디서 바뀌어? 5에서 바뀌지. 그럼 x가 5일 때 뭐 지나는지 한번 봤더니 0 지나네, 그치? 5,0 지나네요. 그럼 봐봐, x가 5보다 크다 그러면 얘 식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잖아. 네. 식 저렇게 적었지? 이 대칭축 얼마야? 3이 지금 잘 봐. 얘 좀 특이해. 3 여기 있지? 그 얘가 원래 얘를 지나려면 이렇게 왔었어야 되잖아? 근데 5보다 클 때만 이렇게 생긴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여기 지워져야지,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맞아? 그 다음 x가 5보다 작을 때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y는 하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이거잖아, 그지? 맞아요? 그 얘는 대칭축이 얼마야? 4지? 네. 아니지, 2지? 맞아요? 네. 잠깐만, x제곱 마이너스 2 맞네. x는 2잖아, 그지? 그럼 x는 여기 어딘가 있잖아. 여기서 얘를 지나려면 얘가 또 이렇게 생긴 거지, 지금. 맞아? 그럼 그래프가 좀 특이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와, 이게 왔다가 그 다음 다시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온 거지.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아니야, 얘.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y는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여기잖아, 지금. 맞아요? 그치? 그 5는 하나 구했지, 교점 좌표. 그럼 어디만 구하면 돼? 여기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인가요? 이렇게 되겠네, 그치? 얘와 얘의 교점 좌표가 마이너스 1이잖아. 따라서 얘의 근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치? 그래서 이 안에 정수가 몇 개나 있니?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몇 개? 7개죠, 7개. 되게 어렵죠? 근데 봐봐. 얘도요. 자, 너가 이제 몇 가지 이제 다 아셔야 되는 게, 봐봐. 첫 번째로. 아, 얘가 이거 그래프 그리는 게 쉽지 않겠다. 2차니까, 그치?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아, 얘가 x가 5보다 클 때, 이게 정석풀이잖아, 원래. 두 번째, x가 5 이하일 때, 이렇게 나눠서 가잖아. 이렇게 해. 만약에 안 되겠으면, 그래프를 그리다가.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계산이 되게 많아질 때가 있어.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할 때도 있고, 네가. 그럼 이럴 때는 뭐다? 그래프로 접근하는 방식도 네가 이제 익히는 거지, 그 다음에는. 맞아? 그래서 지금은 선행 단계에서는 아,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다 많이 경험해보는 게 맞는데 결국엔 네가 스스로 한 번씩 풀어봐야 돼. 봐봐요. 바로 할게요. 봐봐. 얘 있잖아, 얘. 얘는요, 이 안에 있는 놈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 네가 나눠야겠잖아, 그치? 근데 얘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의 함수값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함수값이 0보다 클 때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 이거 나눠서 다 봐야 되지, 그치? 맞아? 근데 이게 보기가 힘들다고, 생각보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이거 그리는 거 우리 좀 미리 익혀두자, 이거. 함수식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 어떻게 그릴 건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요. 오케이? 네. 얘는 의미가 간단해요. 뭐냐면 자, 일단 그리는 법 먼저 알려줄게요. 만약에 이차 함수다 하면 먼저 그려, 이렇게. 그려놓고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요,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려. 이렇게 접어 올려서 그려주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왜 그런 건데? 라고 물어보면 봐봐. 얘가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잖아요. 그 이 함수값이 항상 뭐여야 돼? 양수여야 되지, 양수. 음수면 어떻게 해야 돼? 부호를 바꿔달라는 이야기지. 음수면 얘가 함수값이 절대값 마이너스 3이었으면 3으로 바꿔달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돼 있었을 때 너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럼 3으로 바꿔. 이렇게 올라오라는 이야기지. 이렇게 올라오라는 이야기잖아.
그 다음 여기 함수값이 마이너스 2야? 그럼 너도 올라와 이거지. 그치? 2로 올라와 이거잖아. 그럼 접어 올려주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맞아? 그럼 봐봐. 예를 들면 이런 거.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1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3이라고 할게. 3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고. 그럼 두 번째로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 얘도 한번 볼게. 봐봐. 다 왔어. 얘 x축과의 교점이 1이랑 2잖아. 그치? 그래서 얘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아? 그런데 얘가 전체 절대값 씌워졌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접어 올려주라고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봐봐. 얘 선생님 얘는 1참수인데요? 라고 하면 어쩌라고 하지?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여기 1이잖아. 그랬을 때 아래에 있는 부분 이렇게 접어 올리라고. 이렇게 생긴 거지. 맞아? 그럼 봐봐 얘. 내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씌워진 이 함수랑 y는 3이라는 함수의 교점좌표 살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위치관계 살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얘 한번 그려볼게. 얘 x축과의 교점이 뭐란 거야? 얘. 1 마이너스. 이거 안에 있는 거 먼저 그리라고. 1이랑 마이너스 1이죠. 얘가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1, 1이잖아. 그지?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왔을 거야. 그지? 내가 주의해야 될 거 하나 있어. 봐봐. 얘가 꼭지점이 얼마였어 이거? 0, 마이너스 1이었지.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와. 그럼 이게 얼마가 됐겠어? 이렇게 올라와서 0,1이었겠지. 맞아. 0,1이었을 거 아니야. 야, 그럼 이제 얘가 y는 3보다 클 때니까 y는 3은 얘보다 위에 있지. 여기잖아, 이렇게. 여기가 1이니까 y는 3은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내가 뭐 구하면 되겠다? 이 교점좌표 구하면 되네? 맞지? 근데 교점좌표 구할 건데, 봐봐. 야, 요 모양 있잖아, 요 모양. 요 모양은 그냥 내가 절대값 씌우든 안 씌우든 그냥 똑같은 상태 아니야, 그냥? 네. 뭐 어떤 상태야?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 함수의 일부분이지, 얘랑 얘가. 네. 그리고 나는 얘와 뭐의 교점좌표 살펴보고 있는 거야? y는 3과의 교점좌표 살펴보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얘와 얘의 교점좌표는 차이함수 그려보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뭐랑 뭐야? 2랑 마이너스 2지. 여기가 2,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지, 그치? 맞아요? 그러면은 요 놈이 얘보다 클 때 x좌표는 어떻게 돼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여기 오른쪽 2보다 크고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얘 해는 이렇게 두 개가 되는구나 라는 거죠.